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리뷰요정 리남이 왔습니다. 오늘은 디지털 노마드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실제 생생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게스트로 허니블링님과 신아루미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여행으로 먹고 살기 저자이자 현재 여행의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 김은지입니다. 저는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여행 유튜버 신아롬이고 채널 저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누워서 돈 벌기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.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회사 안 다닌 지 지금 한 6년째입니다. 그럼 혹시 허니블링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? 네, 저는 회사 생활을 조금 오래 했었거든요. 총 다 합하면 한 6년 정도 되는데요.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이렇게 뭔가 집에서 제가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고 또 그거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뭐 모델 이런 거를 해볼 수 있었을까 하는데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자동차 광고 모델이 들어오고 또 내가 글 쓴 걸로 인해서 원고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블로그에서 써놓은 글들로 인해서 책을 낼 수가 있고 이런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다양한 경험들을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디지털 노마드의 삶으로 사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프리랜서로 지금까지 쭉 이렇게. 저는 원래 여행을 진짜 좋아해요.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한 1년에 내 돈 들여서 한 9번씩 출국을 했는데 그러다가 30살에 딱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2년을 갔다 오고 그 후부터 한번 유튜브 한번 해볼까? 해서 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해서 그걸로 이제 수입이 웬만한 회사원 월급보다 더 많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가고 싶은 나라에서 돈을 벌면서 살게 되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그냥 한국에 있긴 하지만 장기간으로 해외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. 리남님은요? 저요? 질문해도 되죠? 네, 질문해도 괜찮으세요. 네, 저는 취업을 할 시기에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. 근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 회사를 들어가서 그 월급만으로 살기에는 앞으로 필요한 것들, 결혼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. 근데 대학생을 다 졸업했는데 사업 아이템이 있을 리도 없고 자본도 없잖아요.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블로그 같은 마케팅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저자분의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. 홍보하기 싫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홍보할게요. 감사합니다. 디지털 노마드를 하면서 조금 힘들다, 이거는 조금 어렵다 싶었던 게 있으신가요? 저는 이 상황 때문에 딱 그게 힘들다라는 걸 느꼈는데요. 원래 보통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로서 되게 일이 끊기지 않고 계속 들어왔었어요. 그리고 뭐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파이프라인을 단단하게 가진 줄 알았는데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모두 다 끊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행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행 콘텐츠도 예전에 비해서 반응이 상당히 그래도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안정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너무 확실히 이렇게 딱 느껴져가지고 그게 조금 힘든 점인 것 같아요. 저는 시간 관리가 저는 힘들었어요. 어떻게 힘드셨어요?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하는 그 루틴, 일상적인 매일 같이 반복되는 삶이 진짜 안 맞는 사람인데 혼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는 시간도 되게 불규칙적이고 좀 내 생활 루틴이 좀 깨지는 거. 그게 힘들었어요. 맞아요.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쵸? 네. 그러니까 혼자 일을 하는 게 내가 한 만큼 버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내가 많이 일을 하면 많이 벌고 조금 일을 하면 좀 덜 벌 수도 있고 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잘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입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계속 뭔가를 자꾸 도전하게 되면서 내 생활 밸런스가 조금 깨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도 제가 놀면서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완전하게 노는데 집중을 못한다는 것도 맞아요. 여행을 가서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하루 종일 내가 뭘 하고 있든 간에 일 생각은 떠나질 않는 것 같아요. 맞아. 이게 일과 나의 삶이 경계가 없어요. 네, 맞아요. 분리가 안 돼요. 맞아요. 분리가 없어. 제가 그래서 분리를 하려고 했던 게 사무실을 구하는 거였어요. 맞아. 네, 출근해서만 일하겠다. 맞아. 근데 그러면 또 디지털 노마드의 그거에 위배되는 것 같았어. 나를 또 가둬놔. 네, 나를 또 가둬놓잖아. 어차피 나는 회사 다니기 싫고 묶이기 싫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고 싶었는데 회사 사무실을 차리는 그 순간 나는 이 사무실을 자꾸 나가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.
그래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홈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. 집에서의 공간을 좀 분리를 해서 방에 들어가면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. 근데 반대로 이건 장점도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사무실을 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아, 구했어요? 네네. 근데 저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걸 정말 못해요. 그리고 제가 일하고 싶을 때가 아니면 앉아있어도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. 근데 이걸 제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. 저는 보통 출근 시간이 한 오후 9시에 가서 한 새벽 한 1시 정도에 집에 돌아와요. 새벽 1시예요? 네. 생각보다 조금 일하시네요. 아니, 새벽 1시. 9시, 오후 9시부터. 아, 오전 오전 9시가 아니죠? 네네. 오후 9시부터. 사실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. 그래서 좀 제 컨디션에 맞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거,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혹시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? 저는 제가 이 일을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? 예를 들어서 광고가 들어왔었을 때 크리에이터의 선택이잖아요. 보통 회사원일 경우에는 이 업무가 내려져 오면은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? 그리고 저는 정말 행복했었던 적이 있는데요. 제가 회사를 계속 다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고 나서 회사를 다녔을 이 시간에 그 유럽에서 제가 유럽 풍경을 보면서 버스를 지나다니고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한들 그 유럽이 보이는 그 풍경을 보니까 그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아, 이 시간이었으면 내가 컴퓨터 앞에서 일을 했을 때였을 텐데 좀 컴퓨터 앞에서 벗어나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좋은 것도 볼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도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느낌이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. 내가 선택해서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꿈을 지금 살고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저는 어디서 말할 때 저는 지금 제 꿈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게 진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죠. 이게 돈의 가치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를 내가 이뤄낸 거니까. 그러면 혹시 많은 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, 뭐 프리랜서 일이나 디지털 노마드나 이런 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.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일을 추천을 하시나요, 안 하시나요? 저는 무조건 추천해요. 일단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면에서 추천하고요.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또 하나를 만들었잖아요. 그 여행을 못 가더라도 이 다른 컨텐츠 채널으로도 정말 지금 다양한 기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시작하더라도 컨텐츠만 좋다면 충분히 좀 성장하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지금 경험해보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단점을 이겨낼 만큼 너무나 좋은 장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. 저는 약간 반반인데 자기 성향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규칙적인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시면은 디지털 노마드의 삶이 진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약간 벌이도 불규칙적이고 생활도 불규칙적인데 이 불안정한 상황을 나는 좋아한다. 그러면 추천. 근데 나는 진짜 안정적인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다. 그러면 비추천. 추천하시나요? 저는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성향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안정적인 걸 원한다? 그러면 디지털 노마드는 정말 힘들 거예요. 그리고 흔히 그런 말도 있어요. 디지털 노가다다. 사실 어떤 일을 하든 반복되는 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걸 즐기면서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느냐의 문제인 건데 만약 안정적인 것만 원해서 즐기지 못할 사람들이라면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또 모두 디지털 노마드 쪽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, 저는. 이거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거겠지만 근데 만약에 해봤는데 안 맞아. 그렇다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는 거야. 그 사람 이 일이 진짜 좋은 것도 아니고 진짜 나쁜 것도 아니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의 차이지 뭐 디지털 노마드가 너무 좋고 회사원이 너무 나쁘다 이건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맞아요. 그쵸? 근데 저는 약간 제 성향이 되게 그러니까 안정감만 추구했던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회사원일 때는
내가 정말 고학력자가 아니면은 월급이 한계가 있더라고요. 제가 좀 이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프리랜서를 도전을 해보니까 수입적인 부분에서 일단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이더라도 바뀌었어. 돈을 조금 뭐 수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회사원일 때는 제가 이 정도의 수입을 벌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게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. 이런 성향인 사람도 조금 돈에 욕심이 있다.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여기 있다. 네, 꾸준히 하면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도 만들 수 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하는 일은 꼭 전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. 부업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가능성을 만드는 것, 이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꼭 내가 디지털 노마드가 될 테야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업으로 가볍게 접근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, 가능성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맞아요. 저도 사실 유튜브 해가지고 전업이 된 게 그냥 한번 재미로 해봤다가 이렇게 된 거고, 허니블링님도 블로그 회사 다니면서 블로그 하다가 가능성 보고 이렇게 된 거고,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처음에는 네. 그게 좀 재밌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. 네. 맞아요. 결과적으로. 마무리할까요? 편집 잘해주세요. 네,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끝난다고요? 그냥 이렇게 끝난다고요? 구독은 좋아요, 뿅! 누던 신나롬이 허니블링 구독도 이렇게 해주세요. 저 처음 해봐가지고 지금 싸움이 너무 많이 나요.